평범했던 일상은 뼈가 무너진 뒤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유 다리, 아유 다리.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 압박 골절. 64살 김인숙 씨는 집에서도 보조기의 의지에 이동합니다. 아유, 영영 문도 안 열리네. 아유. 매 순간이 난관입니다. 골다공증이 너무 심해갖고 문 열기도 힘들어요. 뼈 부러질까봐, 잘못하면 넘어지면 뼈 부러질까봐 문 열기도 힘들어요. 문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두유의 빨대 꽂기. 아유, 시끄러워. 이게 힘든 일이 됐습니다. 아유, 이렇게 안 들어가요. 골다공증으로 척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두유 한 잔 마시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 하지만 힘든 과정을 참고 두유를 매일 챙기는 건 인숙 씨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뼈에 좋다고 해서 먹는데 먹어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과거 건강을 자신했던 그녀. 골다공증은 생각도 못했답니다. 전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다는데요. 베란다가 좀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거기서 넘어져갖고 여기가 아파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119 불러가지고 의사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정도까지 놔두셨냐고. 와서 누워 계셔야 할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있었냐고. 허리도 이제 협착증이 4-5군데가 있고 어쨌든 골다공증이 100세예요. 60세인데 뼈 상태가 100세와 같은 상황. 척추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유 힘들어. 아유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옛날에 내가 깨끗하게 치우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아유 진짜 집 꼬라지 이게 뭐야. 치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일어서기가 힘들어 물건을 바닥에 두었더니 더 엉망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아가씨들이 말도 못했죠. 깔끔했죠. 아예 청소 못해요.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분지기야. 눈에 보니까 못 치우고 이제 그냥 한번 봐도 지저분하잖아요. 속상해. 너무 속상해요. 치우지도 못하니까요. 족쇄처럼 그녀의 인생을 꽉 채운 골다공증.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편뿐입니다. 밥 먹었어? 뭐? 밥 먹었냐고 밥. 씻었어. 씻었다고? 닦았어 이걸로. 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른 거 아니야. 당신이 크게 들려서 그렇지. 밥 차려줘?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못 들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야. 못 들으니까. 자꾸 못 들으니까. 에이, 참. 와, 왜 울어 울기는. 밥 먹었냐는데. 그냥 눈물 나와 그냥. 아프다 보니 괜히 서운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못 듣는 인숙 씨. 이런 일이 잦아졌다는데요. 자꾸 못 들으니까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커지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냥 싸우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모르겠어요. 골다공증 오고 나서 뭐 이래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귀도 한쪽이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냥 사람이 좀 그러네요. 골다공증 발병 후 자꾸만 떨어지는 청력. 실제로 관련이 있는 걸까요? 골다공증은 청력에도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귀의 달팽이관 주변을 구성하는 뼈가 골다공증으로 약해지면 감각세포에 영향을 줘서 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골다공증은 전신의 뼈를 다 망가뜨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2차, 3차 질병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귀에는 고막의 진동을 달팽이관에 전달하는 이소골이 있는데 골다공증이 찾아오면 이소골이 약해져 청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난청 위험이 1.76배 높다고 확인됐습니다.
아 여기 준비를 해놓지도 거기 아니야. 않아요. 거기 앉아 있어. 거기 가만히 서 있어 잠깐만. 나 세팅해야 돼. 뭐 때문에 또 목소리가 커진 걸까요? 잠깐만 있어. 여기 들어놓아. 아유. 아 들어가라고. 들어가야 눕지. 아유 진짜. 아유. 샤워기를 혼자 들 수 없어 머리 한번 감는 것도 남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 그냥. 이것도 충분한 거 바꿨지? 아유. 미안한 마음과 달리 곱지 않게 나가는 말. 샴푸 저걸 쓰지 그래서 샴푸. 애들이 더 감겨주고 우리 아저씨는 어쩌다 한 번씩 감겨주고. 내가 못하는 걸 해주니까 고맙고 미안하죠. 그것도 누가 감겨줘야 감지. 못 감아요 혼자. 손에 힘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할 때 요거는 되는데 여기 누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되는데 앉아서도 이렇게 하는 건 돼요. 되는데 이 호수를 못 끌잖아요. 스스로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될 줄은 골다공증 전에는 미처 몰랐답니다. 아. 게다가 주방 일도 남편 차지가 됐습니다. 평생 요리라고는 해본 적이 없다 보니 다 만들어진 반찬을 사 먹지만 그래도 나름 뼈 건강에 좋다는 걸로만 고른답니다. 칼슘 종류로 해서 이제 생선 종류, 두부라든가 뭐 탕 종류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사다가 먹는 편이죠, 기본적으로. 사골국에 멸치에 두부까지 이렇게라도 먹이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어째 골다공증은 점점 나빠지기만 합니다. 이게 안 돼, 이 손이. 뼈가 약해져 젓가락질도 못하는 인숙 씨. 아이처럼 반찬을 잘라서 올려주어야 겨우 먹을 수 있답니다.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 손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먹고 젓가락은 아예 못 따고. 집사람이 우아래가 다 틀리라 딱딱한 걸 못 먹어. 골다공증으로 치아까지 약해졌습니다. 아픈 곳이 늘수록 참는 법도 늘었답니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 쓰겠냐고. 그래서 아프다 소리 안 해, 아파도. 혼자 이렇게 물고 말게. 누워있다 보면은 뭔 생각이 들겠어요. 얼른 걸을 수 있다, 그 희망으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저 다들 도와주고 이러는데 제가 언제든지 걷겠지. 일어날 거예요. 걸어 다닐 거예요.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많은데 인숙 씨에게도 다시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올까요? 인숙 씨처럼 골다공증이 심각해지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척추 압박골절입니다. 재골절 위험은 최소 5배, 고관절 골절 위험은 3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뼈는 겉뼈와 속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겉뼈는 피질골이라고 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단단하게 뼈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속뼈는 해면골이라고 해서 뼈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골다공증은 피질골이 얇아지고 해면골이 손실되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골다공증이 시작되면 해면골부터 구멍이 나는데요. 해면골이 존재하는 곳이 대부분 척추이다 보니 골다공증이 오면 척추골절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 중년의 50대, 60대에서는 급격한 골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유는 바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폐경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완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서 뼈를 파괴하는 힘은 점점 강해지고 뼈를 재생하는 힘은 약해지면서 골밀도는 점차 감소해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뼈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뼈를 만듭니다. 이때 파골세포가 파괴시킨 곳을 조골세포가 채우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조골세포는 느려지고 파골세포는 빨라져 골다공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파골세포의 속도가 빨라지는 중년 이후 골다공증 환자가 급증합니다.
그리고 완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파골세포가 3배 증가하고 수명도 늘어났는데요. 실제로 한 논문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뼈를 생성하는 조골세포 형성 능력도 30대와 비교했을 경우에 63%, 70대에는 26%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문제는 뼈의 생성 속도는 느려지는데 파괴 속도는 빨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55세 이후가 되면 40대에 비해 파골세포 수가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여성들은 완경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완경 이후 모두가 골다공증에 걸리는 건 아닌데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밸런스를 맞춰주지 못하면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즉,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속도를 늦춰주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